괄호 안에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주겠죠. 약분 과정은 조금 생략할게요. 암산이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사실 3과 6을 약분하는 정도면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부호 조심하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풀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씩 곱할 거죠. 3x 더하기 4 더하기 7. 잘 봐봐. 3 빼기 2는 1이니까 x고 나머지는 다 덧셈만 됐으니까 더하기 14인데 여기서 x의 개수 a, y 상수항 b라고 했으니까 a는 1이고 b는 14죠. a 곱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는 가볍게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가자. 자 보세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지난번 쌤이 예를 들었는데 이게 마치 등식인 양 좌우변에 30 곱하듯이 막 30을 곱하고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는 식에다가 30 곱해버리면 큰일 나요. 등식일 때 이쪽 양쪽에 30을 곱할 수 있는 거지 등식도 아닌 식에다가 갑자기 30을 그냥 곱해? 이유 없이? 그러면 안 된다.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얘를 한 번에 통분하는 걸 원해? 그럼 한 번에 통분도 가능해. 두 번째, 다 쪼개고 싶어? 다 쪼개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구조 해석으로도 가능해. 오케이? 통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통분. 선생님이 3, 5, 2가 서로 소잖아, 다 통째로. 그러면 30으로 통분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30. 하고 쭉 깔아. 이렇게 까는 거야. 그럼 첫 번째에다 얼마씩 곱해야 돼? 10. 10하고 x-2. 두 번째 6을 곱할 거죠. 근데 여기 조심해,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6에 괄호 2x-1. 마지막에 여기는 15를 곱했죠. 그쵸? 그러면 더하기 15 괄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이 통분 이해됩니까? 확실합니까? 는 그냥 30분의 1 이렇게 빼도 돼요. 싹 풀어요. 10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x 더하기 6 마이너스 45x 마이너스 45 는 30분의 1 그대로 놓고 자 x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7x 상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59 어려우시면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1차항 따로 상수항 따로 걸러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항 계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분의 47이죠. 마이너스 30분의 59입니다. 그때 뭐 하라 그랬죠? 둘을 더하세요. 더하세요. 마이너스 30분의 9에 106이네요. 마이너스 15분의 53이다. 통분 됐습니까? 다 쪼개기는 뭐 비슷해요. 다 쪼개기는 이 밑에다 써드릴게요. 3분의 1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분의 1 2x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에 이렇게 풀어헤친 다음에 앞에 2번 문제 풀듯이 분배 법칙으로 싹 다 풀고 x는 x끼리 다시 계산하고 그 귀찮은 과정을 다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것도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구하라는 게 뭐야? 뭐라 그랬어?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죠. 근데 선생님이 너 전개가 되면 ax 플러스 b가 될 거야.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무슨 식이야? 아니야. 항등식. 그렇지. 정답. 너를 전개하면, 그러니까 싹 다 풀면, 계산하면, 좌우변을 설명해 놓은 식을 뭐라고 했다? 항등식이라고 했다. 얘를 항등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항등식에서 물어보는 거 뭐? 묻는 거 a 더하기 b야. 상수항과 1차항의 합인 거지. 이해됐을까? 잘 쳐다봐. x에 얼마 대입해? 1. x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만 남죠. 우변에. 그럼 좌변에 x에다 1 넣으면 된다는 거지. x 자리에 모두 1을 넣으세요. 1, 1, 1 이렇게. 21 되는 거 아니야. 그냥 x에다 1 넣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2분의 1이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다. 끝났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15분의 5 더하기 3 더하기 45 마이너스 15분의 53 끝. 요렇게 됐을까? 그럼 선생님 첫 번째 통분했던 방법을 몰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겠지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 대신 내가 저기 이거 수학이야. 저기 날아가는 새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새가 날아갔는데 나 얘를 잡고 싶어. 총을 쏠 건지 화살을 쏠 건지 돌멩이를 집어 던질 건지 아니면 이렇게 덫을 만들어서 여기다 모이를 놔두고 덫을 만들어서 들어가면 평 빼가지고 잡을 건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골라야 되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몇 가지인지,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때 가장 편하게 풀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수학이야.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실력편에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구조 해석 방식입니다. 자, 6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자. 그래도 여기 옆에 뭐 써야 돼요? 자, 여기만 확대해 봅시다. 여기. 아니, 확대를 못하네. 위에 글이 있으니까. 어른 X명. 에이씨. 좀 작아 보이는데 여기 옆에다가 2인원이라고 만들어서 여기다 쓰면 이게 표가 됩니다. 그죠? 일단 어른을 X명이라고 했고요. 청소년은 어른의 2배보다 6 많아. 2X보다 6이 많아. 어린이는 어른의 3배보다 2명 적어. 3X보다 2 적어. 그럼 이렇게 요금이랑 인원수 곱해서 다 더하면 총 요금이겠죠. 이렇게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표 겁나 많이 그릴 거야. 왜? 활용이잖아. 자, 79쪽 넘어갑니다. 있어요? 있어요? 79쪽? 해 질문을. 괜찮으니까. 자, 물어보는 거 뭐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이 묻는 거 파악할 때 이 문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쓰라 그랬지. 당연히 여기껏 구할 거죠. 그러니까 A를 구할 건데 얘는 뭐냐면 너 1차식 아냐? 이거 물어본 거야. 1차식 어떻게 생겼어요? AX 플러스 B 괄호 A는 살려 이 뜻이야. 맞죠? 자, 그럼 지금 봤더니 2차항 있네? 2차항 있네? 정리해야지. 2-A x제곱 분배 법칙이죠. 마이너스 x 더하기 4네, 그지? 얘가
이거만 남아야 돼. 그러니 뭐가 돼야 돼? 너가 없어져야지. A 얼마? 끝. A는 2여야 된다. 80쪽 갑니다. 이제 더 이상 계산할 줄 안다 그래서 답이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학교 시험을 보면 딱 계산 능력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3, 40점도 안 돼요. 대부분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룰 거다. 단순 계산 문제가 많아야 한 2, 3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100점 만점에 8점이야, 계산 문제는. 나머지 92점은 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중학교부터 시작이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구조 해석. 가보자. 80쪽. 넘어갑니다. 81쪽. 어? 안 들려. 12번 이거? 이거야? 좋아. 이 식을 풀어내래요. 생각을 해봐. 물어볼게, 선생님이. 이 A, B 자리에 각각의 이 분수로 되어 있는 식을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계산했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어? 엄청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물어보는 건 식을 정리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대입해서 식을 계산하세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입을 언제 할 거냐도 선택을 해야 돼. 이대로 대입하기보다 뭐 하면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대입하면 훨씬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안에서부터 식을 풀어 헤쳐갑니다. 3a 더하기 2b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괄호 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넌 3a 더하기 2b 자 마이너스 풀 건데 요거 이제 마이너스 3a니까 플러스 3a 더하기 2b 그래서 물어보는 건 6a 더하기 4b였다. 이렇게 해놓고 대입을 해보면 6 곱하기 3분의 x 플러스 y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다. 자, 약분은 좀 간단하죠? 약분하고 2, 약분하고 2. 2라고 생각하시면 2x 더하기 2y 뿅 더하기 2x 마이너스 6y 뿅 4x 마이너스 4y가 되겠다. 되겠어? 다른 방법 보고 싶어?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아니야? 볼래? 볼래? 자, 봐봐. 내가 원하는 건 얘를 ax 더하기 b로 by 이렇게 정리할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너 정리하면 너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얘가 한번 꼈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을까? 지금부터 선생님 하는 게 이해되는지 한번 봐봐.
여기다 넣어. 얼마고?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12, 24. 계산하면 24니까. A 나왔네. B를 구해야지. B에다가 얼마 넣으면 좀 A, B 값이 간단해질까? 선생님이 X에다 6을 넣고 Y에다 0을 넣은 이유는 어차피 Y 0 만들고 A만 다루고 싶어. 항등식이잖아. 얼마 넣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Y에다가 0을 넣었어. X에다 6을 넣은 이유는 뭘까? Y를 다 처리한 상태에서 3분의 X와 3분의 X, 2분의 X가 간단한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값 얼마? 6. 그래서 그걸 암산으로 6을 생각해낸 거야. Y 생각해볼까? Y는 얼마면 좋을까? Y가 얼마면 좋을까? 일단 X에다 0을 넣겠죠, 이번에는. X에다 0을 넣어요. 여기 0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렇게가 간단한 자연수가 나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Y도 여기에다가 6을 넣어볼 거야. 넣으면 A는 2가 돼요. 근데 B는 마이너스 9가 돼요. 또 여기다 정리합니다. 아, 근데 식 정리하면 아까 6에 얼마였지? 더하기 4B였지? 이렇게 예식도 정리해놓으면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나와. 뭐가? 6A 더하기 4B 아니었어? 아까 정리할 때? 그지? 내 기억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봐. 마이너스 36이 6Y야. 마이너스 24죠. Y란다. 아, B지? B는 마이너스 4다. 구조적으로 해보자면. 근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푸는 게 더 효과적일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비효율적이야.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너를 항등식으로 정했을 때 바로 여기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얘 들렸다가 일로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두 번을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x하고 y 값을 얼마씩 집어넣을지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대입하기 어려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a, b 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식에다 또 대입해야 돼. 이럴 바엔 처음부터 식 정리가 낫다. 구조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조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겠구나. 바로 계산. 이해됐을까? 하시면 선생님 이것도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린 챌린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요거는 내가 정리하는 게 빠르겠다. 이건 바로 계산하는 게 낫겠다. 라는 감각이 생겨요. 수학은 결국 그거 만들어내는 게 목표야. 탄탄한 개념과 문제풀이 감각. 그러니까 개념은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여러 번 보여주지만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이 요리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봐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요리를 혼자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 요리를 많이 해봐야 요리가 늡니다. 그래서 그린 챌린지 많이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81쪽. 괜찮아. 질문해도 돼. 옆에 친구가 맞았고 내가 틀려서 질문하는 게 눈치 보인다 그러지 마. 선생님이 어차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움되는 거 다 설명해 줄 거야. 맞고 틀리고 선생님 별로 안 중요합니다. 맞았지만 질문할 문제가 나오는 게 더 멋진 거예요. 선생님 이거 내가 풀어서 답은 맞췄는데요. 좀 헷갈려요. 이런 것들도 질문해도 돼. 무조건 틀린 문제만 질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두 번째, 옆 친구가 질문한 문제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가 아니라 다 배울 게 있어요. 왜? 선생님은 설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자. 81쪽 있어 없어?
자, 82쪽. 83쪽. 뭐야, 83쪽 왜 그래? 자, 나머지. 83쪽. 아니, 근데 1차 방정식 풀이잖아요? 그냥 푸세요. 틀리면 계산이 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죠? 84쪽. 뺨! 14번. 그래요? 뭐, 어쨌든 3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3을 잘못 봤다는 건 3 자리에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이렇게 해놓고 x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죠? 해볼까? 맞아? 간단하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1에 5 더하니까 마이너스 16a는 8. 뭐야 이거? 아우 할 거 없어요. 전혀 할 게 없다. 어떻게 할 건지만 판단하면 돼. 자, 일단 3을 잘못 보고 뭔가 다른 숫자로 잘못 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사라지고 다른 문자로 대처가 돼야 돼. 그쵸? 근데 3을 A로 잘못 봤더니 해가 이거래. 뭐야? 방정식과 해가 같이 주어지면 무조건 대입이죠. 그래서 A 값만 구하면 되겠어. 근데 어떤 문제는 A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 X 값. 원래의 근을 구하세요. 그럴 수도 있다. 뭐 그건 문제에서 봐야지. 너의 질문을 내가 의도를 파악을 못했어. 뭐라고? 그런 건 나중에 보게 될 거야. 부정방정식이라고 아주 나중에 괜찮을 거예요. 자, 다음 1차 방식이 3 미만의 자연수일 때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물어보는 거 뭐냐면 x는 a를 끼고 있는 형태로 x는 하고 정리를 해보래. 근데 얘가 3 미만 자연수다라는 거는 1, 2 두 개 있잖아. 1일 때 A값, 2일 때 A값을 찾으라는 거지. 상황 이해됐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구하라는 게 뭐야? 그 상태에서 A를 물어봤죠? 맞죠? 근데 확정적인 건 뭐야? X가 1, 그 다음에 X가 2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방법, 먼저 식을 정리해 볼 거야. 식을 정리한다. 자, 얘 방정식이지. 자, 얘 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런 3분의 1 불편하단 말이야. 3 곱하고 시작합니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 됐나요? 해서 2x는 2a 마이너스 6이고 좌우변 2로 나누면 x는 a 마이너스 3이 돼요. 그쵸? 이게 1 또는 2라는 얘기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이 1이라면 a는 샤 a 마이너스 3이 2면 a는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첫 번째 방법, x를 a로 표현해 봅니다. 두 번째 방법, 근데 x가 1과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뭐해?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a값 그냥 구해도 되는 거죠. x에다 1 넣어봅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 아이 귀찮아. 식 여기까지는 정리하자. 3분의 1 귀찮으니까. 그럼 밑에랑 똑같네. 처음부터 대입하는 방법. 2는 2a 마이너스 6. a는 2항하고 8이니까 4. x에다가 2 넣으면 4는 2a 마이너스 6. 10이니까 a는 5.
무슨 얘기냐면 식을 정리하고 나서 이 값이 1입니다, 2입니다 따지는 방법도 있고 어차피 x는 2 두 개 값이니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각각을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겠다. 어쨌든 손에 익을 때까지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렛츠고! 레고! 끝났죠? 여러분들이 좋아해 마지 않는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활용은 선생님이 개념편에서 활용을 대단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번에는 있는 거 다 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하면 보게 될 활용 문제 빠짐없이 다 넣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몇 개. 쉬운 거 빨리 하고 끝냅시다. 1교시. 자, 어쨌든 관계 파악을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개를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림과 표입니다. 뭐라고요? 그림과 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글로만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그림이고 표고 그냥 2x에 7 더했더니 33입니다. 말로 해놓은 거잖아. 요거는 그림, 표는 좀 그렇다. 무리다. 암산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습니다. 3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 90. 가장 큰 수. 자, 물어보는 거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더해서 얼마? 90이고 그때 어떤 수? 가장 큰 수야. 보통 연속하는 세 수를 물어볼 때는 뭐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 값을 미지수 x로 잡는 게 되게 편해요. 두 가지 방법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물어본 거 그대로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면 가운데 수는 어떻게 돼? 가장 작은 수는 여기다가 미지수 3개를 집어넣으면 이제 답 없어. x 하나로 다 표현해보는 거야. 보다 1 작아요, 2 작아요죠? 너는 90. 그런데 지금 괄호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이제 1이죠.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 괄호 무시하고 식 정리해도 이렇게 되죠. 3x는 93. 이항하니까 x는 얼마? 31. 가장 기본적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생각보단 가운데 수를 그냥 미지수로 잡고 대신 답을 여기다 1만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됐느냐? 그러니까 세 수를 x-1과 가운데를 x로 두고 x 플러스 1의 합이 90입니다. 3x는 90이죠. x 얼마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구한 x가 답은 아니죠. 얘가 30이란 뜻이잖아? 가장 큰 수는 얼마? 이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어떤 수가 연속할 때 이 수들 중에 어떤 수를 x로 두는 게 좋냐? 좀 가운데에 가까운 수를 미지수로 두면 식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다. 뭐 4개면 4개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첫 번째든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됐을까? 홀수나 짝수면 연속하는 세 홀수, 연속하는 세 짝수. 그쵸? 이씩 홀수와 짝수는 이씩 커지죠? 그러니까 2를 빼거나 2를 더해도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그만큼 커.
자, 처음수. 물어보는 거 처음수인데 처음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0의 자리 얼마? 그러면 1의 자리 모르니까 1의 자리를 얼마로? x로. 이렇게 생긴 거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리를 바꾸면 x, 10의 자리가 x고 1의 자리가 4죠. 처음수가 9만큼 큽니다. 너는 처음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건 모양인 거고 이 수들이 나타내는 실제 값을 알아보자. 10의 자리에 있는 이 4는 실제 크기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0. 10 곱하기 4. 하기 때문에 10의 자리에 있는 이 한 자리 자연수들에는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대로 씁니다. 10x 더하기 4는 40 더하기 x 더하기 9. 이해됐을까? 이항 9x는 45, x는 5. 답은 5죠? 아니죠. 선생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 써놓으라 그랬어. 처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틀릴 수 있는, 문제 다 풀어놓고 틀릴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내가 어떤 미지수를 구했잖아. 이게 실제 그대로 답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답인가? 아니죠. 실제 답은 얼마예요? 45를 써야 되는 거죠. 처음 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구할 것들 좀 정리를 해놓고 푸는 게 좋다. 됐을까? 초등학생처럼 자꾸 시간 젤래? 야, 인간적으로 6학년 12월에 나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이러면 우리 답 없어? 알겠지요? 어린이 여러분, 알겠나요? 중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좀 다루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인데, 실제 고등학교 때는 또 그러진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비중이 좀 다르다. 또 우리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해줘야 된다. 적응하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적응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죠. 자, 7번 볼게요.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가봅시다. 초콜릿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하면 돼? 민지가 있고요. 호민이가 있어요. 그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몇 개씩? 10개, 26개씩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에게 뭘 줬어? 호민이가 민지에게 몇 개를 주면 2배가 되나요? 2배가 되나요? 그럼 여기서는 10에다가 x를 더한 거고 여기는 26에서 x를 뺀 거죠. 너는 너의 2배다. 이해됐어? 어떻게 될까? 26 빼기 x는 2배의 10 더하기 x. 가로 풀고 x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면 26 빼기 x는 20 더하기 2x. 어느 쪽으로 이항하든 이제는 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x가 양수가 되게끔 이항 방향을 이렇게 거꾸로 잡아줘도 상관없어요. 6은 3x, x는 2. 자, 이걸 구조적으로 풀어볼게요. 최종 결과가 어떤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를 3으로 나눈 것 중에 1대2로 비례배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민지가 12개, 호민이가 24개가 되면 되죠. 그럼 몇 개 줘야 돼요? 2개 주면 되죠. 뭐가 맞아? 어떻게 풀어야 맞아? 둘 다 맞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조금 해보자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1대2로 최종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비례배분이. 그럼 36 전체 다 해서 36개 있죠. 근데 결론이 얘가 12개가 되고 24가 되려면 2개를 넘겨주면 됩니다. 끝.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9번 봅니다. 높이가 6이고 넓이가 51이야.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보다 5cm 더 길어. 키워놓고 물어보는 건 뭔데? 물어보는 게 윗변이야, 아랫변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묻는 거. x 더하기 5로 답을 써야 돼. 맞아?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자, 보세요.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x-5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이해됐을까? 근데 왠지 식을 다룰 때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편하니까 윗변을 x로 잡고 아랫변을 x 플러스 5로 잡아도 문제는 상관없다. 어때요? 이건 약간 취향을 탑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야. 뭘로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선생님 저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애시당초 풀어야 될 x의 값을 미지수로 둘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 생각을 한번 뒤집어야지. 아랫변이 윗변보다 5cm 길다는 건 윗변은 아랫변보다 5cm 짧아요. 이렇게. 그 다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6 나누기 2보다는 곱하기 2분의 1은 51. 끝났습니다. 여기 먼저 계산해 주는 게 좋겠죠? 3이니까 2x-5는 17, 2x는 22, x는 11이다. 됐을까요? 넘어수 11번. 여러분들 이제 인원 증가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작년과 올해 남학생, 여학생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땠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 자 봅시다. 남학생, 여학생 미지수를 누구로 잡아야 될지는 상황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봐봐. 작년, 올해 한 글자만 쓸게.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850명. 머릿속으로 생각해. 얘랑 얘 더해서 850이야. 일단. 근데 남학생은 8% 감소. 내려올 때 8% 감소했고요. 여학생은 6% 증가했어. 결론은 뭔데? 총 19명 감소죠. 그때 물어보는 게 올해 남학생이잖아. 우리가 지금 박스가 몇 개 있어? 넷 중에 이 박스를 물어봤어. 그럼 물어보는 걸 무조건 x로 잡습니까? 아니죠. 표현하기에 더 적당한 걸 x로 잡고 얘는 그 값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 것은 작년 인원을 기준으로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라고 식을 쓸 거지. 그러니까 작년 남학생을 x라고 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야. 작년 여학생 뭐라고 둘 수 있어? 850 마이너스 x. 여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작년 여학생을 850 마이너스 x로 써주는 거. 그럼 올해는 8% 감소한 걸로 찾아내면 되죠. 자, 봐봐. 이해가 되는지. x명에서 100분의 8만큼의 인원이 늘었어, 줄었어? 줄었어. 그 다음에 850 빼기 x를 기준으로 100분의 6만큼의 인원이 줄었어, 늘었어? 늘었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 증가 감소량은 19명 줄었어. 되겠느냐? 그렇다고 올해 인원을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줄었다니까 850에서 19명 줄으면 그러니까 이걸 또 x에다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또 831명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도 하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늘어나고 줄어든 비율을 알죠. 늘어나고 줄어든 비율을 아는데 그로 인한 결과가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알려줬어. 그럼 이 식으로 쓰면 되지. 이만큼 줄고 이만큼 더해서 최종적으로 줄었어요. 됐을까? 문제 풀어봅니다. 일단 좌우변에 분모가 100인 게 불편해. 이런 거는 뭐 약분해서 얼마 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100 곱하는 게 편해. 약분한 다음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 더 복잡해. 그냥 100을 곱한다. 마이너스 8x 더하기 6에 85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900 아이고 그냥 쓸게요. 낮은 쪽인데 마이너스 14x 더하기 얘 이제 2배 하면은 1700이니까 1700에 또 3배 하면은 5100이네요. 마이너스 1900 에이 이항하고 이항할게요. 7000 x는 500이네요.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얘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7000이니까 그러면 x 구해야 돼? 아니죠. 여기가 지금 500이죠. 올해는 500에서 8% 줄여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500에서 8% 준 인원은 100분의 90이죠. 음, 460. 40명 줄어서 460명이다. 선생님이 마무리를 조금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해요.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썼어. 여기서 방정식 다음 단계로 푸는 거는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x 500, 460. 이해가 됐을까?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지금부터 어둠의 풀이법을 알려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생각해봐. 사람 수가 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반 학생 수는 24.3명입니다. 야, 0.3명 손 들어봐. 없지? 즉, 너의 8%도, 너의 6%도 모두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네? 근데 100분의 8이 약분해봤자 25분의 2죠. 얘는 50분의 3이에요. 근데 이게 약분이 돼야 되잖아. 무조건 x는 뭐여야 돼? 50의 배수해야겠지. 50에 800이다. 만약에
그럼 6% 올리고 8% 줄이면 여기가 46명이고 6% 늘리면 848명이네요. 어떻게 돼요? 작년이랑 따져보면 4명 늘죠. 이해됐어? 안 됐어? 진짜로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100에 750명이면 8% 줄이는 거 너무 쉽죠? 그냥 92죠. 맞아요. 자, 6%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2%에 15명이야. 그지? 45명이죠. 증감만 해볼까? 증감? 증감? 8명 줄고요. 여기는 6%면 2%에 15명이니까. 잠깐만. 848이니까 44명이네. 이건 어떻게 돼요? 증감만 따져보면 37이죠. 봐봐. 여기 50을 키웠더니 몇 명 어떻게 됐어? 7이 줄었지.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9가 됐으면 얼마가 준 거야? 얼마가 준 거야? 63. 63이지. 이걸 몇 번 했다는 거야? 9번 했다는 얘기지. 50으로부터 50씩 9번 늘리면 얼마 나와? 500 나와. 450 더하니까. 어둠의 계산법. 사실 이렇게 2번의 계산 정도만 해도 여기를 50 늘리고 여기를 50 줄이면 50씩 늘리거나 50씩 줄이면 7씩 줄어드는구나. 63 줄어들려면 9번 줄여야 되네. 여기서 9칸 앞으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50씩. 그럼 450 더하겠네. 50에서 450 더하면 500이네. 이거 500이네. 그것도 가능하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알려줬더니 이게 더 복잡해 보이지. 그러니까 암산이 좀 빠른 친구들은 이게 더 편할 수는 있어. 어떤 부분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1번 관계를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규칙만 찾아내는 거야.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변화값만 보고 규칙을 찾아내서 해내는 거지. 이 단원에서 원하는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해됐느냐?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지연이는 여행을 갔다 왔어요. 3분의 1은 잠을 잡고 자, 선생님 따라합니다. 쓰세요. 셈으로 표시한 것은 모두 비율이다. 여행기간 전체의 3분의 1, 전체의 12분의 1, 전체의 4분의 1. 오케이? 근데 전체 시간이 얼마야? 전체가 아니라. 아니네. 이거를 빼고 식사, 쇼핑, 나머지 시간이네. 그러면 총 몇 시간? X시간. 이라고 놔야지. 그러면 전체 시간의 비율 3분의 1, 12분의 1, 4분의 1. 이해됐어? 3분의 1x와
12분의 1x와 4분의 1x와 24시간을 다 더하면 자기 자신 그냥 푸시면 돼요. 12를 곱할 거냐 아니면 x 계산을 해버릴 거냐 이거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상관없어요. 12를 곱해도 돼요. 근데 나는 안 곱할 거야. 판단 이유를 설명해 줄게. 11 곱하기 24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288.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래서 난 12 곱하기 24가 귀찮아. 그러면 일단 여기에 한번 계산 끝내놓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12분의 8. 3분의 2죠? 이항하면 3분의 1x 24. x는 72. 됐나요? 선생님, 저는 분수를 보면 속이 답답합니다. 12 곱할래요. 돼, 안 돼? 당연히 되지. 12 곱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앞으로 이 양은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상관없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습관 잡으려고 왼쪽에 x 모아라 이랬지만 이제 등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굳이 x를 왼쪽에만 둘 필요는 없어. 8 이항에 가니까 뭐 4x는 288 좌우변 바꿔 써도 상관없고 x는 72. 이렇게 놓고 보니까 왠지 분수로 보기보다는 역시 자연수가 짱이야. 할 수 있어요. 취향이다. 중요한 건 이거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값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됐나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더해서 87이죠. 봐봐. 이거 다 더해서 87. 근데 뭘 구하랬냐? 4개 숫자에 포함되는 수? 그냥 이 4수를 구하면 되겠네. 네, 혹시 이게 편하다는 게 보이는지 봐봐. 뭐야? 윗줄 더하면 3x죠. 4x 20이죠, x가. 7 이항하면 80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림도 있는데 뭘 새로 쓰니? 이 부분이네? 끝! 1단계 배웠습니다. 역시 활용 첫 번째는 개념 때 왠지 좀 봤던 느낌도 없잖아, 이거, 그죠? 활용 2 들어갑니다. 드디어 등산을 하면서 산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한 문제만 풀고 쉬겠습니다.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더 먼 길로 간대.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그림을 그린다면 약간 이렇게 그려야 돼. 상황 이해됐어? 올라간 쪽과 내려온 쪽이 길이 달라요. 응? 끝까지 읽어.
총 5시간. A가 걸은 거리를 구하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X 킬로미터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내려오는 길 어떻게 돼? X 더하기 3 킬로미터죠? 이렇게 표현을 해. 속력은 올라갈 때 얼마? 4km/s. 내려올 때는 5km/s. H로 쓰는 거 말고 그냥 C로 쓸게. 총 5시간 걸렸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총 5시간. 괜찮을까? 끝. 그러면 여기서 구하라는 게 X야? 이 상황에서 묻는 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거리 다 구해서 더해야 돼. 물어보는 거는 올라오고 내려가는 데까지 걸린 총 거리니까. 표를 내볼 거예요. 표가 대박 쉬운 거야. 그래서 봐봐. 올, 네. 어떻게? 거속실 썼어. 거리 얼마? 올라갈 때 X. 내려올 때 거리 4, 속력 4, 속력 5. 시간은? 자, 이거죠. 이게 묻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지? 시간으로 식을 세워보자. 시간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시간은 뭐야? 너의 시간과 5분의 x 더하기 3이 각각 걸린 시간인데 총 5시간 걸렸어요. 이렇게씩 세운다. 그림으로도 보이고 표로도 보입니까? 지금은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표나 식 둘 중에 하나만 보여도 문제가 스르르 식이 세워질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둘 다 하세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역시 두 가지 다 이해하고 잘 써먹는 거를 원합니다. 왜냐? 선생님 예전에 이번에 이제 문제에서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이 더 복잡한 움직임들이 이제 더 있을 수 있잖아. 그때가 되더라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림과 표가 동시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끔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면 좀 덜 힘들 거예요. 지금은 그림과 표가 함께 딱딱, 그림 보면 표가, 표를 보면 그림이 딱딱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애매한데? 3번 한번 해볼게. 동생이 출발한 지 25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고 동생은 걷고 형은 자전거를 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상황을 떠올리셔야 돼요. 동생은 어떻게 가고 있어? 동생은 어떻게 가고 있어? 걷고 있죠. 형은요? 형. 못 그리겠는데? 자전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봐봐. 빨라. 느려. 시간은 짧게. 얘는 오래. 그런데 뭐야? 거리는 이동 거리가 같다. 이게 글을 읽으면서 동생이 출발했다. 그럼 머릿속에서 이걸 떠올려. 형이 뒤따라 자전거를 탔대. 그럼 형의 모습을 떠올려. 얘는 느릿하게. 형은 쉥쉥쉥
머릿속에서 떠올릴 게, 아, 형이 속도가 더 빠르고 동생은 속도가 느리고 형은 시간 더 짧게 걸리고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얘네 둘이 이동 거리가 같네.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그림과 표를 둘 다 해봅니다. 누가 먼저 출발? 동생이 이동했고요. 그 밑에 형을 이렇게 이동을 써봅니다. 만난다고 했으니까 거리 갔다 이렇게 그림 그릴 거고, 동생은 60m per 분이야. 그쵸? 형은 300이야? 310이야? 310m per 분이야. 일단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25분 후에. 그런데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이 X분 이동했으면 동생은 얼만큼 이동했어? 그렇지. X 더하기 25분. 25분 더 갔지. 거리는 같아. 거리는 어떻게 구했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 너와 너가 같다. 됐죠? 이항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좌우 쓰는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이해됐을까? 방금 선생님이 썼던 좌우 살짝 바꾼 거 이해돼요? 어차피 얘가 가면 250x가 될 텐데 이쪽에 쓴 게 우리가 보기 편하다면 이쪽 옮겨 놓으면 돼요. x는 얼마입니까? 표로 이제 그림 그려보니까 이제 표 그냥 나오겠죠. 자, 이제 그림 없이 표만 한번 해볼게. 그림 안 보고. 잘 봐봐. 묻는 게 시간이야. 그치? 알려주고 있는 게 속력이고. 맞지? 그 다음에 식은 거리로 세울 거야. 형의 시간이 x야. 그러면 동생 시간은 x 더하기 25. 동생 속력 60, 형 속력 310. 그러니까 식이 이제 식은 여기서 나올 거지. 둘이 곱한 게 거리 같다.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그렇게 식을 세운 게 얘야. 됐어? 둘 다 적응돼. 그림, 표, 원하는 건 이거 뽑아내는 거지. 과학 시간에 엄청 해야 돼요, 또 어차피. 과학 시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분자량 계산에서 비슷하게 이제 비율 계산들이 수학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지, 과학에서도. 과학식에서. 그래서 농도를 다뤄보고 농도로 문제를 푸는 거는 경험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학교 시험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거 공부할 때 너무 학교 시험만 기준 잡잖아. 즉, 이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공부하고, 이건 학교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고생해요. 할 때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전체 영역이다. 응? 아, 그래.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려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다. 얘가 기본. 여기가 이제 심화. 엄청 어려운 거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면 비중이라든가 문항수가 너무 기본적인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운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중간 어디쯤에서 시험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기본 계산 몰라도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풀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어. 오케이. 기본은 해야 되는 거 알겠어. 선생님 요거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시험만이 내가 이번 학년에 학교 시험만이 목표라면 할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시험도 너무 어려워요. 학교 시험도 사실은 너무 숨이 가쁩니다. 뭐 이러면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고 일단 시험 점수가 5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해서 뭐해? 일단 이거만 해야지. 이것도 당장 한 50점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 거 빼고 한 요만큼만 떼가지고 5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 80점 맞게끔 공부해 봅시다. 이런 느낌이겠죠. 맞아요? 다음 학년이 됐어. 다음 학년이 됐어. 봤더니 다음 학년 때 이거를 해놓은 친구랑 이걸 안 해놓은 친구가 이해력이 확 달라져, 이제. 그럼 간격이 더 벌어지겠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선생님이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찾았어.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 어떤 친구가 수준에서든 아니면은 진도에서든 앞서 있어. 맞지?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고1 때부터 이제 눈에 드러나거든?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가 나와, 고1부터. 고1부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딱 10년째 되는 해부터는 내가 지금 전국 몇 등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는 게 생겨. 여기까지 오케이? 그게 뭐냐면 어쨌든 어떤 결승선이 있고 말이야. 여기 결승선까지 도착하는 게 목표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학 입시는 여기 앞에서 한번 멈추고 마지막 시험을 한번 더 봐. 마치 마라톤을 한다 치면 마라톤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올림픽 주경기장 한 바퀴 도는 게 마지막 코스거든요. 이거 올림픽 경기장이면 여기 셔터가 닫혀 있어. 응? 셔터가 여기 딱 닫혀 있어. 그래서 이 문을 여기 다 도착하세요. 자, 여기 다 도착했나요? 다 도착했습니까? 그때 문 열어줘. 이런 느낌이 마지막 시험인 수능이긴 해. 이해가 되었느냐? 선생님, 그러면 수능 보기 전까지만 잘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능 시험 날이 있잖아. 선생님이 설명을 좀 다르게 했구나. 수능 시험 날이 딱 있잖아. 수능 전까지만 이거 다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능 전까지 이걸 다 해서 수능 준비를 깔끔하게 맞춘 학생이 많지 않아. 몇 명 없어. 수능 수준이라는 것을. 수능 수준의 문제를. 이해가 됐느냐? 그래서 뭐 선행이 어떻고 심화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끌고 가는 힘은 심화가 줘요. 구조 파악 능력이야. 이제 수학의 심화는 뭐라고? 구조 파악하는 능력이 잘 되어 있으면 심화가 되는 거야. 구조 파악 능력이 이걸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을 받쳐줘요. 그러니까 선행하는 것보다 구조 파악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학년 중에 중학교 2학년이나 많이 빠르면 중학교 3학년 거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진짜 구조를 다 이해하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디립다 막 계산하고 문제 푸는 걸로만 급급하게 진도를 뺐다면 이게 다 그냥 모래 위에 집 짓기 같은 느낌이 돼요. 어쨌든 이 친구는 끝까지 가서 수능 전까지 이걸 완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비록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좀 느린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야 돼? 얘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놀라운 거 뭔지 알아?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한다.
뭐냐면 속력이 빠른데 공부하는 시간도 더 많아.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거리가 나오잖아. 근데 속력이 느린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해. 시간을 안 써.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해주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을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생님이 없더라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학습 패턴이 있죠. 거기서 시간을 충분히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챌린지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굳이 선생님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하나 더. 그런데 있잖아. 이거 뭐 같냐? 호두? 뇌라고 해보자. 뇌. 인간의 뉴런이 뭉쳐있는 신경 전달 과정, 이 시냅스 구조가 봐봐. 이거 뭐 같냐? 이거는 근육이야, 근육. compare for, 비교해보자. 반에서 가장 달리기가 빠른 학생이 반에서 가장 달리기가 느린 학생 보다 빠르면 몇 배나 빠를 수 있을까요? 2배 이상 빠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너네 지금 100m로 재냐 50m로 재냐? 안 재봤니? 네, 저희들이 똑같았어요. 보통 100m 달리면 한 14초 뛰니? 한 15초 뛰니? 이게 좀 빠른 아이들이 14, 15초 정도에 뛰잖아. 남녀 학생 합쳐서 제일 느린 학생은 한 20초에서 22초 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빠른 걸음으로 가도 이 정도 안에 가거든요. 여기 가면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반에서 제일 빠른 아이도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서 달리기를 정말 하지 못하는 아이보다 2배 빠르기 어려워요. 2배 빠르면 얘가 한 28초 걸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얘기 해볼까? 평범한 아이들이 18초 뛰잖아요. 보통 평범하면 18초 뛰거든요. 얘보다 속도가 2배 빠르면 몇 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9초죠. 우사인 볼트보다 빨라요. 봐봐.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간이 이것보다 더 빠를 수 없거든요. 9초 안에 못 들어와요. 근데 평범한 초등학생 달리기보다 빨라봐야 몇 배 빠른 거야? 2배 빠른 거야? 이제 뇌 기능을 생각을 해볼까? 학습 능력, 뇌 기능. 이건 뭐가 있을까? 암기력도 있을 거고, 공부하는 습관과 태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해력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모든 능력을 합쳤어. 응? 이걸 달리기처럼 초로 잴 수는 없지만요. 즉 과학적으로 선생님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거라고 얘기했지.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 공부 능력, 공부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이거는 수십 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십 배. 학습 태도 안 좋고 시간도 아예 공부 안 하고 학습 태도도 안 좋고 이해력도 낮아. 학습 능력 좋고 암기력 좋고 태도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 얘가 얘보다 필요한 공부를 50배 많이 했다. 말이 됩니다. 50배 빠르다? 상상이 돼요. 이해가 됐어? 되게 간단해. 문제 푸는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5배야. 얘 1시간 공부할 때 5시간 공부해.
25배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그렇잖아. 이해가 됐어? 그런데 수학은 쌓고 쌓는 과목이죠. 앞에 것을 이어서 연계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잖아. 그치? 근데 앞에 게 물렁물렁 대충 딱 기본 개념 연산만 딱 했어. 구조 파악 연습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문제도 안 풀어보고 얘가 안 늘어. 더 문제는 뭔지 알아? 얘가 안 늘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잖아? 그럼 공부하기 싫어진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중요해. 그럼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잘해야 자신감이 생겨. 야, 진짜 이게 참 어렵지? 봐봐. 내가 지금 잘 못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잘하려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거든? 근데 자신감이 생기려면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자신감이 생겨야 돼. 뭐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이건 사실 같은 개념이야.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잘 푼다는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았어.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이 90점을 받았다? 누가 공부 더 잘하는 거야? 알 수 없어. 왜 알 수 없냐? 선생님 설명해 볼게. 100점 맞은 애가 있는데 얘는 자기가 왜 100점인지를 몰라. 헷갈린 문제가 한 2개 있었는데 찍었어. 맞았는데 그 문제가 왜 맞았는지 모르는데 점수는 일단 100점이야. 90점을 받았어. 2개를 틀렸거든? 근데 얘가 시험을 볼 때부터 나 이번 문제 2개 틀리겠다. 왜 틀리는지도 알아. 그러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스스로가 분석이 되는 90점이랑 자기가 뭔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100점이네? 신난 100점이랑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의 미래가 훨씬 밝습니다. 왜냐면 얘는 개선해 나갈 거거든? 얘는 운으로 100점이 됐을 수도 있어. 미래를 모르는 거. 선명한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뭘 얘기해? 수업 시간에 잘 질문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맞고 틀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뭘 질문할 것인가? 파악해서 오라고 했지.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못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잘하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공부도 필요한데요. 좋은 방법을 배워야 돼요. 잘하게 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수학을 잘 하는가?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 하는가?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보자. 그럼 수학은 뭐고 영어는 뭐냐 이거야. 수학은 뭐야? 선생님 아까 처음에 결론 내렸어. 뭐야 수학은? 문제 풀어? 답 맞춘다. 맞아? 수학은 뭘 잘해야 돼? 답 맞추는 걸 잘해야 돼. 그럼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봐봐. 되게 간단해. 문제가 나왔어. 그걸 풀어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과목이야. 그치? 맞아? 이걸 잘하려면 뭐 해야 돼? 일단 문제 해석을 해야 되지. 문제 해석을 한다는 건 구조를 파악한다는 얘기야. 맞지? 이러려면 뭐가 탄탄해야 돼? 당연히 개념이 탄탄해야 돼. 문제를 읽고 이 문제가 말하는 속뜻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느낌이 뭐여야 되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 같은 느낌이야.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이해됐어? 그럼 영어는 뭐야 이거야? 영어는 뭐야 이거야? 영어는 뭐야? 영어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여러분 세대가 30%가 안 돼요. 여러분들 세대는. 물론 중학교를 보내다 보면 선생님 말이랑 좀 다른데요. 문제 푸는 거 좀 많은데요. 시험이 있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야. 수행평가도 대단히 중요하다. 장문과 발표.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큰일이 터져. 진짜 큰일 터져. 고교학점제. 시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학교 시험이라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줘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듣는 과목이 다 달라 여기 앉아있는데. 어떻게 시험지를 나눠줘?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 하는 발표와 수업 시간에 안에서 하는 작문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 거야, 점수로. 그러니까 영어는 뭘 해야 돼? 문제 풀어 답 맞추는 거랑 글쓰기, 영어 글쓰기, 발표하기, 수업 태도, 이게 70%야. 너네가. 근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해오던 영어 공부 방식이거든? 여러분들의 세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 이런 거야. 학원에서 또는 어떤 방법이든 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도 이런 세대에서 살아서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이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걸로 바뀌고 있는데 말이지. 이미 바뀌었어. 중학교 내신의 50%가 이거야. 여러분도 고등학교 가면 70%가 이걸 거야. 그래서 영어는 1대1 토론하기, 작문하기, 중학생들도 꼭 시키는 게 이거예요. 이거 때문이야. 근데 이거 안 시키지 않아. 내신도 해. 이것도 하는데 봐봐. 이것만 하는 거랑 이것도 하는 건 달라. 그러면 정해진 분량을 쪼개서 이거 반 이거 하고 이거 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분량에 이만큼이 더해지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고 못하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을 때는 선생님을 따라서 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숙제 함부로 여러분들 확인학습 문제 딱 푸는데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었던 해석했던 흔적들을 찾아가셔야 돼. 또는 선생님 영상 다 올라와 있잖아. 거기 부분만 빨리 찾아서 다시 봐야 돼. 그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만 숙제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숙제란 그런 거야. 시험이 아니야. 숙제는 시험이 아니야. 찾아서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했지? 복습하고, 개념 복습하고. 5번 문제 봅니다. 둘레가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형은 같은 방향 동시 출발 만나는가? 자, 여기 이제 상황 잘 보세요.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출발하는데 누가 빠르냐? 형이 빨라. 형이 빠르고 동생이 느려. 근데 이 상황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만난대. 이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동시에 만난다는 건 형이 한 바퀴를 따라 잡았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동생과 형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이 빨리 돌아서 동생 뒤를 잡는 거야. 쥐를 잡자 꼬리 잡기 하듯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리에 차가 한 바퀴.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야. 왜냐면 앞에서는 뭐 둘이 만났다라는 게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둘이 만나면 거리가 같다거든. 그런데 속력이 다른데 같은 시간 동안 뛰었잖아요. 자, 봐봐. 속력이 다른데 같은 시간 동안 뛰었잖아. 그럼 거리는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근데 직선이면 그게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지. 얘는 계속 느리게 가고 얘는 계속 빨리 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둘이 만나나요? 아니죠.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게 원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보는 문제는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거리차 한 바퀴. 이 그림 그려놓으셔야 돼요. 띵!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색깔을 좀 다르게 하면, 형을 빨간색으로 하면 형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만나는 방법이야. 이해됐어? 선생님, 그리고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거야. 원래 풀던 패턴과 다른 패턴으로 풀어볼 거야.
구조 파악으로 풀어볼 거야. 잘 봐봐. 원래 풀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쵸? 거, 속, 시. 시간이 형이 80, 동생이 70. 시간은 둘 다 x, x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이에요. 분이에요. 80m per 분이고 단위도 써주는 게 좋겠다. 거리는 잘 봐봐. 묻는 거 시간이고 조건은 속력인데 그럼 거리는 형은 80x죠. 동생은 70x입니다. 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식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풀 것인가? 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거리차가 한 바퀴. 이게 중요해. 거리차 한 바퀴.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거냐? 형이 뛴 거리에서 동생이 뛴 거리를 뺐더니 호수 한 바퀴입니다. 됐어요? 그럼 10x는 x는 뭐? 답은 5시간이죠. 이건 미친 거예요. 아, 미쳤다고 하면 좀 그런가? 어떻게 형제가 3km짜리 호수를 5시간 동안 뜁니까? 운동선수도 못 뛰어요. 그러니까 5시간 지나면 형이 5시간 만에 나를 잡았어. 아, 네.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진짜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조심히 잘 보셔야 돼요. 같은 방향. 자, 그 다음 잘 봐봐. 구조 파악이야. 다른 얘기를 해볼 거야. 1분에 몇 미터씩 벌어집니까? 10m씩 차이 나죠. 몇 분이어야 3000이 되나요? 그쵸? 끝났습니다. 1분에 10m씩 뭐라고 해? 차가 난다는 거야. 그 생각을 해봐. 형이 1분이면 80m 가고 동생이 70m 가잖아요. 그럼 1분이 지날 때마다 거리차가 10m씩 계속 벌어지는 거지. 근데 3000이 되려면 300분 필요하다. 끝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원운동이 떠오르고, 원운동인데 따라잡았다. 거리차 한 바퀴. 근데 1분에 10m씩 차이 나니까 3000m면 300분이면 되겠네? 이게 어떤 상황을 보던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단순한 암산 능력이 아니라 상황 파악 능력이 합쳐지면 10m씩 3000m면 300분 5시간 끝. 또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 다 읽을 때쯤 5시간이요. 선생님 예전에 너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너네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5시간? 요거 이해됐어요? 이게 단순 암산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에서 온다는 거야. 이해가 됐니? 중요한 건 원운동 할 때 만난다는 건 결국 거리가 한 바퀴 차이 났다. 한 바퀴를 더 따라잡았다. 됐습니까? 썼어요, 이거는? 7번 하고 9번도 있네. 농도는 근데 선생님이 비커 그리랬죠? 소금물 1컵, 물만 넣어서 4%. 잘 봐. 소금물. 위에다가 뭐? 총용. 양, 전체 양. 아니. 그래. 여기다가 156%. 물을 더 넣었지. 물도 그려. 근데 여기서 물의 농도는 얼마야? 0%야.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물은
빵 퍼센트. 소금만 넣었다. 소금은 몇 퍼센트? 100%. 소금은 100%짜리 농도야. 이해됐을까? 순도 100% 소금. 그냥 소금. 자, 이게 얼마인지 몰라. 그쵸? 그런데 너가 어떻게 된 거야? 4%가 된 거지. 총 용량은 x 더하기 150. 식은 뭘로? 소금 양으로. 이건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150 곱하기 100분의 6 더하기 소금 얼마 더 했어요? 얼마 더 했어요? 얼마 더 했어요? 소금 없어요, 여기. 이 컵에는 소금이 없어요. 그래도 없다를 표시를 해주세요. 0%가 0. 근데 얘가 어떻게 돼? x 더하기 150 100분의 4. 됐죠? 양변에 100 곱하고 시작해.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 마. 약분도 생각하지 마, 그냥. 어? 약분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100 곱하고 시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900은 4x 더하기 600. 고로 4x는 얘만 이항해. 300. x 얼마? 됐을까?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예전에 시소 문제를 한 적이 있어. 잘 봐봐. 그냥 봐. 물리적 균형, 농도, 온도, 힘. 다 똑같아. 작용점과 기준점만 알면. 잘 봐봐. 무게를 위에다 써. 여기가 양의 값을 이쪽에 두자. 이쪽을 양수라고 하자. 잘 봐봐. 제일 무거운 게 여기야. 150g이 찍어 누르고 있어. 어디에? 6%에. 여기다 뭘 더했어요? xg 0%를 넣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 받침점이 어디야? 얘네의 균형의 받침점이 4%래매. 맞아?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 거리 얼마예요? 여기 거리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랑 둘이 곱하고 얘랑 둘이 곱한 값이 같죠. 균형이 맞으려면. 거리가 2배면 무게가 2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어? 왜? 작용점까지의 거리와 무게를 더하면 회전 힘이 생기니까요. 얘가 같다는 건 거리가 이쪽이 2배잖아. 그럼 무게는 이거의 절반이면 돼. 75. 끝. 이해됐어? 이런 물리적 균형을 이해하는 구조 파악 능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싹 보고 근데 6% 0이니까 근데 결론이 4네. 그럼 이쪽으로 거리가 2고 저쪽으로 거리가 4니까 무게 절반이면 되겠네. 75g이야. 막 애들이 농도 문제 풀고 있어. 막 풀고 있는데 옆에 가서 75. 이러고 뒤돌아가는 거야. 그랬을 때 이런 물리적 균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낫겠지만 이것까지는 무리다. 선생님 보기에. 근데 많은 문제에서 한번 도전, 재미삼아, 편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균형이라는 개념이 생길 거야. 온도 맞출 수도 있을걸? 우리 집 정수기는 85도야. 우리 집 정수기에서는 85도짜리 물이 나와. 100도는 아니고. 100ml를 거꾸로 썼네. 100ml를 여기 85도짜리
15도씨의 물을 받았어. 그치? 근데 저쪽 찬물이 15도씨야. 여기는 얼마 해볼까? 이게 좀 귀찮다. 75로 하자. 여기를 200, 그래, 200ml. 얘네 둘이 섞으면 몇 도가 될까? 얘가 더 무겁지? 그러면 평균이 맞춰진 점이 이쪽에 가깝겠냐? 이쪽에 가깝겠냐? 이쪽에 가깝겠지. 무거운 쪽에 더 가깝겠지. 이해가 안 돼? 여기가 물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보다 이쪽에 더 와 있겠지. 무게가 2배니까 거리는 얘가 2배겠지. 60이지. 그럼 거리 1대2로 가야 되지. 비례배분 3분의 1, 20. 여기 얼마? 35도가 되는 거야. 이게 균형이야. 물리적 균형. 됐어. 9번 문제. 10% 소금물, 15% 소금물, 12% 소금물, 200g 만들어. 봐봐. 그림 그리는 거 니들이 해. 알았어? 숙제야. 9번 숙제야. 근데 쌤이 시소할게. 시소해볼게. 봐봐. 뭐랑 뭐 합쳤어? 10%, 15% 합쳤지? 결론이 어떻게 됐어? 아래쪽. 여기가 12%가 됐어. 그치? 얘 용량이랑 얘 용량은 모르는데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2까지. 2대 3이죠. 그러면 물의 용량은 뒤집어서 3대 2여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가 2대 3이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같아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게는 여기가 3대 2여야 되거든. 총 용량이 얼마래? 200이래. 물어보는 거 뭐냐면 얘 물어봤어. 얘. 비례배분.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친구들이 비커를 막 그리면서 방정식을 세우고 x를 막 짜잔 구하고 있는 동안 띠리리리띠 10, 15, 12, 2대 3, 3대 2, 비례배분 5분의 2 80! 그게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런 친구를 너네가 못 만났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수학 문제를 손 안 대고 이러다 딱 문제를 푸는 친구를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친구 혹시 만나게 되면 현타를 맞아. 현타. 뭔가 현실이 자각이 돼. 나는 완전 하수인가? 쟤는 엄청난 고수인가? 아니야. 구조 파악 능력이 있는 거야. 암산을 엄청 빠르게 한 게 아니야. 그 계산 있죠. 머릿속에서 방정식을 세워서 이 방정식을 빠르게 머릿속 암산으로 막 푼 게 아니야. 완전 다른 방식인 거야.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풀지. 10, 15, 12, 3대 2. 여기가 3이니까 무게는 여기가 2대 3. 5분의 2 총용량 80.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푸는 것만이 아주 멋있는 거고 실력이고가 아니라 그건 결과적인 거야. 구조 파악 능력이 있다라는 결과인 거지. 그 결과만 보면서 우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는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구조 파악 능력이 그렇게 좀 편하게 사용이 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힘들겠지만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방식을 많이 더 노력을 하면 뭐 진도, 선행 이런 걸 떠나서 수학 자체를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야. 이제부터 제대로 중학생처럼 공부해 봅시다.